반갑습니다. 915회를 합니다. 수품사 모의고사 1회 연습입니다. 이 모의고사는 형님 그 책 가져온 거 한번 줘보세요. 모의고사. 야, 형님 그거 저 앞으로 가져오지 마세요. 가져오지 마시고. 이거 말고 그건 80선이잖아. 무슨 책이 내가 모르는 책이 있었나? 형도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가지고. 아, 책가방 무거워서. 아니 책가 80선만 가져오래도 저왜 그렇게 밥을 많이 드셔야 돼. 그렇네. 무거운 거 지금 찍어. 저, 진짜 구경도 못한 책이 나오네. 이게 20회 모의고사입니다. 처음에 일판이 있는데 이 모의고사 우리나라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타도 많지만 진짜 자부심을 갖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80선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좀 이렇게 보여주세요. 지금 모의고사 이거예요. 아, 여기서 개정한 거예요. 그래서 개정한 거고 이제 이게 좀 우리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요거 내고 제가 지금 자신 있게 하는 거 제일 처음 낸 게 기억이 난 게 좀 그 다음에 이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80선이 기억이 남습니다. 우리나라에 진짜 없거든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산물 1차 이론서하고 1차 기출이 있는데 기출이 잘 됐습니다. 1차 기출이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설명을 잘 하려고 네, 이걸 기출이 잘 개정을 개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책이 아까 준 것도 좀 그 개정을 중간 개정 반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책을 제가 능력이 안 돼가지고 시간이 안 돼서 모의고사를 지금 이걸 23회를 지금 만들었는데 아직 이제 편집을 다 못하고 이렇게 그 프린터를 이거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가져올 거예요. 이 책입니다. 지금 형님 이거 다 해놔서 이게 정정하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제가 이제 유통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산재 경매사를 책을 내면서 다른 것도 지금 그 신경을 많이 썼다고 그러지만 요거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최근에 이 상부수 평가 이제 수상을 지금 5시 반에 놓는답니다. 지금 가지고 갈 건데 끝나고 이게 참 그 잘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봐야겠지만 지금 유통 관련 법령하고 그 수산물 유통 상식이 있거든요. 요거 지금 가포질을 했지만 요건 그렇게 잘냈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이거는 조금만 공부한 사람들은 수분사 같으면은 편집을 가는데 요 끝나고 나서 한 뭐 내년 초라도 이렇게 정식 포즈로 낼 거고 유통 상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우리가 그때 공부한 거 그거 하면서 냈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부수 평가는 이게 우리 이제 수분사의 핵심이거든요. 이거 상부수 평가는 참 잘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름대로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경매 실무는 자료를 지금 그 경매사한테 4명한테 받았거든요. 받아가 했기 때문에 제 이론 절반, 다른 사람한테 자료 받은 게 절반. 제 이론은 한 60% 정도 적은 것 같은데 그 전에 상부수 평가를 이런 식으로 그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분사를 하는 분이라도 반드시 책을 사가 보시기 바랍니다. 잘 됐습니다. 상부수 평가. 자 보면요 우리가 포준 구객이 있어요. 보고 5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를 보고 들어가면요 자기가 선을 끄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1, 2, 3, 4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가, 나, 다 이렇게 하든지 그러고 나서 또는 1, 2, 3을 하든 또 1, 2, 3, 4 이렇게 하든 자기 마음에 드는 걸 습관화 시키십시오. 그 습관화 시키고 내가 나를 습관을 시키잖아요. 이거는 좀 잘못됐습니다. 지금 처음에 이제 제가 이거 보여주려고 바꿔다 보니까 잘못됐습니다. 이랬는데 이제 1, 2, 3, 4를 적잖아요. 그러면은 그 1을 적잖아요. 1을 적으면은 문제 그러니까 포장 고객 이렇게 적잖아요. 포준 고객 이렇게 적었어요. 두 줄로 껐습니다. 이제 두 줄 거 푸제 고객 이라고 1번을 들어가면 원래 방가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가로에 보면은 종류 2번에 들어가면 이제 그 다음에 다 1번 들어가야 양가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중고객 포중고객 이거 줄 거라 그랬죠. 그리고 포장고객 포장 규격 고객 그 다음에 2번 등록고객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래 사로기자 가로 또 들어간다 그러면요 그때는 1번 동그라미 또는 기억 이런 식으로 자기가 선을 꺼야 됩니다. 원래는 책을 편집하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라인을 꺼줘야 되거든요. 그것까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걸 자기가 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포장 고객 종류 이렇게 하면요 거래 단위가 있죠. 거래 단위. 그다음 2번 포장 재질
치수, 포장 치수 포장 덤 재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급 고객 같은 경우는 10가지죠. 1번, 이거 저희들은 1번 10가지. 종류. 그 다음에 2번 구성.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자기가 폼을 잡아줘야 되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막 쓰는 게 아니고, 이런 습관을 들이고, 아무리 5점이라도 오전에 강의했잖아. 그죠? 그것만 달랑 써가지고 놓으면 국민학교 3학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국민학교 3학년에서 대학교 1, 2, 3학년 그러니까 서술형을 쓰는 수준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면 몇 줄만 더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몇 줄만. 몇 줄만 더 쓰고 아침에 강의했듯이 수풍사의 직무라든지 어떤 그런 협삽이라든지 이런 걸 항상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아침에 강의한 거 들으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순서대로입니다. 법 5종, 법 14조, 법 60조, 법 88조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단순하게 법은 포장고객이란 포장고객과 등급고객으로 나눈다. 이렇게 순서가 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특산물이란 품질인증이란 14조부터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면은 그 국민수산물품질관리원회 고시를 보니까 수산물과 특산물과 공장 심사 기준으로 있었습니다. 아까 지금 자료준 겁니다. 오전에 했고요. 그 다음에 법 60조에 보면은 안전성 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던 이제 80선 88페이지가 있습니다. 안정성 조사 지침, 세부 지침. 그 다음에 나중에 3% 평가 참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 강의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8조의 검사입니다. 서류검사 간접검사 전형에서는 1차 기출 71페이지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 1차 이론서 86페이지. 지금 가지고 있는 같이 보십시오. 1차 기출 아까 준 거 한번 보시겠어요? 안 가져왔죠? 저 있어요. 다음부터 가져오지 마세요. 저는 가져오니까. 네. 1차 기출 71페이지 내보세요. 71페이지 내고. 아 이게 아니구나. 네, 그거는- 이론서구나. 이론서 88 있잖아요. 이론서 아, 86페이지. 앞으로 가져오지 마세요. 무거운데. 네. 가져오지 마세요. 그게 지금 뭐 서류검사, 간접검사, 정밀검사입니다. 누나 같이 봐야 돼. 없어? 누나도? 이쪽으로 할까? 네, 같이 보면 돼. 88페이지. 앞으로 가져오지 마세요. 책임 무거우니까. 집에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 와서 공부 땡이 아니고 집에 가서 공부를 어떻게 할까 이겁니다. 여기서 오늘도 지금 1시간 정도를 시간을 줬습니다. 이래 모여서 적으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저는 20-30분 하고 빠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있잖아. 그리고 서로 적고 나서 토론을 해야 되고 올해 저번 주에 그 각자 문제 두세 문제 해놨는데 적어왔습니까? 안 적어왔죠? 형은 적어왔어? 한 문제 한번 봅시다. 그리고 나 그걸 문제를 그 서울 지역방에 그 사진 찍어서 올리든지 그 지역방에 올리십시오. 그러면은 앞으로 복사는 안 하거든. 복사하라 그랬는데 복사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복사하는 대신에 컴퓨터에 올리면 됩니다. 컴퓨터에 올리고 찍어서 올리면은 그 우리 이제 한 팀에서 보시다. 세 문제 어디 있어요? 아니 내가 이런 걸 내가 세문제 세고 아니, 이거 상관없어. 이거 뭐 연필로 적었어요? 그러다니 외웠다. 아, 연필로 적은 거예요? 네. 빵집입니다. 하지 마세요. 연습을 정확하게 앞으로 연필로 하지 마세요. 연습하다가 볼펜을 하세요. 그게 나서 습관화 되어버립니다. 시험장에서. 볼펜을 적으십시오. 딱 그 차이가 나서 앞으로 검은 연필로 많이 사가지고 하십시오. 파란 것도 안 됩니다. 네. 검은 것만 됩니다. 검은 것만. 바꿔도 안 됩니다. 시험장 가서 바뀌어 갖고 이 종류는 했는데 다 썼다. 그러니까 그날 시험을 갈 때는 저는 0. 보통 8 이상, 0.78 보통 1.0 이상 씁니다. 자기 그 0.5로 알로는 안 됩니다. 교수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1.0 이상, 저는 1.1을 많이 쓰는 편인데 지금은 1.0. 좋아요. 예. 그리고 그것도 자기가 써가지고 자기가 써보고 자기가 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교수들이 보는 입장에서 글씨가 어떤 게 좋냐. 지금 정우 형님은 지금 그 모나미 볼펜을 썼네요. 야, 동아 애니스볼이라고 있어. 그게 가장 그는 행은 지금 잘 적은 거예요. 지금 왼손으로 그것도 소다 아니. 잘 적은 거예요. 왼손으로 왼손으로. 형님 같으면은 여기서 지금 보세요. 감독관을 만약에 채점을 할 때 검은구라 하는 게 아니고 빨간구라 하든지 해요. 여기 띄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띄워야 돼요. 여기 찍을 때. 항상.
한 다음 두장 석장하고 두 선호절 하고 떼우세요. 두 선호절하고 떼우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두 선호절하고 떼우고 예 5점짜리는 이 칸에 다 해도 됩니다. 5점짜리. 예, 충분한 장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라면은 형님은 그 오른손 못 들면 왼손 들으십시오. 왼손 들어 더 달라면 더 줍니다. 웃으면서. 그러면 왜 왼손 건방지다? 아니 형님 왼손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시잖아요. 저는 그쪽은. 혼자 시험 봐. 아 혼자 봐요. 몸 불편한 거 신중했어요. 없어 딴 사람. 그러니까 이거 왼손으로 손 독방 들어가고 저도 필요도 없이 좀 독방 더 쓰시네요. 갖고 싶어 그런 거. 선생님 감독감 주의면 이거는 잘 적었네. 이거 보세요. 딱 폼을 잡았잖아요. 아. 이게 차라리 낫습니다. 아주 그냥 깔끔하게 보이네. 네, 깔끔하게 응. 보이고. 근데 그 됐으니까. 저기 그때 저기 뭐지 설명 다 해주세요. 형님 그렇죠. 여기 공동 판매를 적었는데 설명을 공동 해준다. 판매에 근거 조건, 요건 같은 게 되는데 왜 조건은 무조건 판매 이게 모른다 이게 두 개가 더 들어가야 돼요 최소한 무조건 위탁 그리고 저 공동 판매 공동 이게 무조건 위탁 무조건 위탁, 공동 공동 판매, 판매 공동 공동 계산, 뭐 그 계산. 공동 계산 예 이런 거 제가 지금 계산 모른다 그러면은 두 개가 머리는 세 개가 생각나는데 못 탔어요 그럼 등이란 말을 꼭 적으세요. 아, 등을 꼭 적으세요. 그럼 등에 교수가 아이고 공동수송, 공동선별, 공동계산 범위 이렇게 해도 적용되는데 공동 판매. 아 여기 적었네. 그러니까 형님 시험장에 가가지고 공동판매 원칙은 무조건 있다고 평균판매 공동계산 있잖아요. 요걸 가능하면 근거와 조건 해가지고 울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먼저 적어요. 형님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두고 그리고 장단점을 밑으로 빼고 그러면 원칙인 형님은 장점하고 지금 저 단점을 띄워놨잖아요. 그죠? 이것도 잘못된 거지. 장점과 장단점 해가지고 간단하게 한 줄에 장점을 적고 한 줄에 단점을 적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자신이 좀 이렇게 적어도 돼요. 그렇지만 교수들이 가가지고 제가 보는데 장점 기능이 나왔는데 갑자기 원칙이 나왔어요. 또 보니까 단점이 나왔어요. 네, 이거 앞뒤가 맞죠, 논리가 안 맞죠. 맞잖아요. 그래서 책에 있는 걸 보면은 그런 식으로 근거 조건 원칙을 앞으로 한 두 선을 해서 적고 그게 핵심이니까 그리고 나서 장단점이라든지 그리고 또 관련성 같으면은 이거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이것도 지금 그 저 위법이에요. 앞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공동방위 생산작업비는 부문 전문성 확보, 무통 개선 관련성 등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그 교수들이 보는 게 공동 판매와 공동 가공, 공동 생산이 지금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 판매란 개념은 공동 생산 그리고 공동 가공, 공동 판매 세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그 세 가지 부류로 나누는 와중에 공동 판매하는 공동 계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동 판매하기 공동 선별 그러니까 공동 수송에도 공동 선별도 지금 판매 안에도 들어갈 수 있지만 생산에서도 공동 선별이 또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이상하다 그러면은 등으로 이제 조직을 빼버리고 그러니까 차라리 물론 이제 공동 판매 등에 대한 어떤 종류는 공동 생산, 공동 가공, 공동 판매 등으로 나눈다. 거기서 이제 공동 판매란 원칙, 공동으로 계산하고 무조건 위탁한다. 이런 식으로 개념하고 특징을 같이 적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적어 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떼운 거는 잘 떼웠습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아직 이제 문제를 이렇게 적어 오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본인이 내십시오. 그러니까 거래 단위 안에서 이게 문제를 내가지고 이거 찍어가 안 되면은 적기 싫으면 컴퓨터 서울팀 있잖아요. 거기다 올려버렸어요. 그럼 일단 외운다고 해가 안 되면 앞으로 내세요 문제를. 그럼 문제를 본인들이 그 서울팀이 처음에 보면 위에 팀이 있잖아요. 그게 내세요. 그거 찍어 올리면은 날짜를 찍으십시오. 오늘 하고 다음 주에 오후에 하면은 며칠 문제. 그럼 이름은 다 뜨니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 저희도 또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가입하지 않았어요? 카페? 안 했어요? 가입했어요. 아 그래요? 그거 우리 찍어서 올리면 돼요. 아, 선생님만 올리시면 가반지 검수를 아니 이제 지역팀은 지금 여기 후배님들이 지금 주인이에요. 저는 이제 지금 여기 서버 해주는 거고. 컴퓨터 사용하는 방법을 각자 음. 익숙하도록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나중에 어떻게 형님이 사진 찍어 올리고 알려주고 이거 하나 찍어가지고 내가 지금 올리고. 사진 찍었지만 이거 올리는 게 저 고방일님도 알고 누나도 아니까 같이 해가지고 염색해갖고 문제를 그러니까 자 문제는 있잖아요. 자기는 이렇게 적어가지고 본인 문제를 먼저 올리세요. 문제를 올리고 또 본인이 이제 처음에 올리면은 뭐 남들이 보니까 신기세 처음에 올릴 때는 국민학교 1학년 수준밖에 안 되니까 남들 봐도 전부 안 돼요. 내가 연습하는 거예요. 여기 팀이 연습하는 거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돼가지고 선이 됐다 그러면은 내가 말 안 해도 알아서 차단해달라고 말이 나올 겁니다. 그때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특별히 아니면 못 보게끔 밑으로 이제 올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위에만 올리다가 누구나 보게끔 하다가 연습을 하고 자기도 연습장은 나중에 자료가 많다면 사라지지만 컴퓨터는 남아있잖아요. 날짜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 공부 진행 방향 같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내고 문제를 찍어서 올리던 컴퓨터 들어가 치부리 돼요. 문제 며칠 문제 해가지고. 그리고 답은 들어가서 나중에 스터디 하면서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썼으면은 그때는 자기가 사진 찍어서 올리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카피 안 해도 됩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부산에도 그렇게 합니다. 부산 진면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부산 팀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유튜브에서는 찍으면 찍고 그 정도로 노력했기 때문에 부산 팀은 거의 한 70, 80%가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제 제자들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팀이 좀 정신을 못 차렸죠. 그러니까 제일 잘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서울팀은 개성이 강해가지고 제가 이제 들고 싶은 얘기는 유튜브를 들어도 마찬가지지만 한 달 동안에는 한 달에서 다음 달 9월 중순, 9월 말까지는 9월 7일도 보고 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예지게 하지 마세요. 예지게 하지 마세요. 그때쯤 되고 나면 한 달만 추석 지나고 나면 그때는 저보다 실력이 나을 겁니다. 왜냐면 저는 암기를 안 하고 후배님들 암기를 하잖아요. 그때 예지기를 하고 이제 내죠. 그때까지는 그냥 김영희 또라이값 하고 계속 흡수를 하십시오. 그때까지 막 오자마자 내가 작년에 시험이 한 문제로 떨어지니 98점이니 99점이니 하면서 나도 만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거슬렸나 봐. 저 그런 나는 뜻 아닌데. 그런 게 아니고 작년에 그런 게 있었다고. 저는 그런 뜻을 그런 게 아니야.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좋은 길이는 스터디를 할 때 해도 되는데 나한테는 아직까지는 이번 달하고 다음 달 추석 지나고 9월 말까지는 예의 제기를 하지 말고 다만 제가 출제를 하다가 문제가 잘못됐으면 이때 그대로 왜 나는 어떻게 그렇게 출제했을까 보고 문제를 또 변형시켜서 내봐라.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연습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비판적인 생각을 갖더라도 내가 한 달, 두 달 동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놨어요. 거기다가. 김영희가 지금 얘기했는데 내가 보니까 이상한데 다음 한 달 후에는 나도 한번 봐야지. 그때하고 걔 적어놔. 그러면 그게 실력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계속 비판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제 말이 옳다 그랬다고 아니고 일단은 흡수를 하십시오. 한 달, 두 달 동안 일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9월 말쯤 되면 이제 10월 한 달 남잖아요. 그때 되면 저보다 수준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기는 저보다 위에 있다고요. 저는 넓게만 보는 거 아니에요.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하면 위인이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예상 문제가 본인이 보면은 느낌 있으면 좋은 길이만 하시고 만일에 여기서 하는데 예상 문제가 만일에 딱 생각이 떠올랐어요. 난 나만 마찬가지 이러지 하지 마시고 서울팀에서 보면 돈 있는 데 있잖아요. 돈 있는데 거기다 올리세요. 특별히만 보니까 위에는 누구나 볼 수 있고요. 정형만 볼 수 있고 정형까지 보고 위에는 그렇게 이제 정보 차단이 할 테니까. 그리고 이제 시험 한 달 전에는 한 20일, 2주 전부터는 저도 유튜브 안 찍고 비공개를 합니다. 네, 정확하게. 그때는 저도 작년에 어떻게 할까 하니까 벌써 부산부터 해가지고 유튜브 찍지 마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산 분들 되게 세시다. 단합도 아니, 유튜브를 찍어가지고 답안지를 올려내면은 공통적인 답안이 나와가지고 안 됩니다. 점수 줄 적에 다 커서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출제를 안 하죠. 왜냐면은 일주일 전 5일 전에 출제하러 들어가는데 출제하는 그게 산업인력공단에 들어오면 제가 강의했는데 그 내용이 이상하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를 2주 동안 안 하고 60선을 할 때 비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출제하러 들어가는 화요일 날 그때 올린 거예요. 그때 다 올렸다고. 예. 왜냐면 그때는 벌써 차단이 다 돼버린 상관없죠. 그 정도로 이 차는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도 마찬가지고 부산에도 그러고 다 요구를 하더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여기 팀에서는 정보 차단해달라는데 너는 어떠냐? 당연히 차단해가지고 해가지고 바로 차단 할 수밖에 없었어요. 유튜브도 그래요.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가르칠 때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니까 시험 한 2주 전에는 아마 그렇다 할 때 그때까지는 많이 공유를 팀끼리 공유하고 서울팀에도 공유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내가 논다고 생각하는 거 상대방 어떻게 생각하는 거 하고 서로 내가 논다고 얘기를 한 게 상대방이 또 듣고 또 이렇게 빽 질문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또 보완하다 보면 암기가 됩니다.
그 본인은 있잖아. 그 문제가 만일에 놓았어요. 내가 이제 A가 논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안 놓겠지 하고 잊어버려요. 절대 못 적습니다. 시험장 가서. 근데 본인은 온다고 말을 하면 어떤지 모르가 몇 번 적어보고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적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부탁 좀 하고. 형님 아주 잘 적었습니다. 앞으로 다음 주까지는, 이번 주는 문제가 그러시면 다음 주부터는 그 서울팀에서 올리십시오. 서울팀에 올리고, 제가 지금 자 볼게요. 1번 이거 모의고사입니다. 1번 문제가 그 고등학교 수산 고등학교 책에 있는 거고, 냉장 방법하고 개념입니다. 이 문제를 보고 답을 알람 냉장법이고 빙빙병 수입이고 아이스본이 문제다 해가지고 답 보고 읽고 아 그렇지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온도 쪽하고 그 빙장법하고 냉각 저장법이 있습니다. 얼음으로 지금 저장하는 것은 신선도 유지하는 것은 빙장법이고, 얼음보다 더 확대되고 개선되어 있는 것이 냉각 저장법입니다. 그까지 생각합니다. 해수나 침지합니다.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빙장법 안에서 세빙법과 수빙법이 있지만, 세빙법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아이스본이라고 아까 오전에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매체가 틀렸고 현상이 오타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김용혜 때 시험입니다. 넘어갑니다. 보고 고민하십시오.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누나 이거 다 들어보세요. 자, 저를 보시고 지금 2번 문제입니다. 2번입니다. 한천이나 홍조로 중에 한천 성분의 물리적 또는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생물학적, 화학적 방법으로 추출하고 건조시킨 제품을 만든다.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오, 그렇지. 또 다수기를 하세요. 오, 형님 오, 형님은 나도 오고 합시다. 네, 알면서 이거 정확하게. 왜 그래요? 모르는데 왜 알면서 자, 계속 뭐 그거 강요. 우리 미세스 백은요. 누나. 몰라요. 세모. 한천이랑 네. 홍조로 중에서 자 다시 보세요. 한천이랑 홍조로 중에서 한천 성분을 물리화학적 방법이 와야지 생물학적은 안 들어갑니다. 아, 생물학적 말씀하셨어요 아까? 네, 상관없어요. 넘어갑시다. 유도 하려. 생물학적 말씀 안 하셨어. 자, 3번 했어요. 생물학적으로 했어요. 내가. 그거는 X. 생물학을 두 번 얘기했어. 말 잘못 해갖고. 발음이 안 좋다 생각하더라도 그래 넘어갑시다. 자, 등급국이요. 수산물에 대한 등급국이다. 답을 세십시오. 부검이다, 부검.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거래단위와 배루와 선어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산지 수산 경매사, 수산물 산지 경매사에서는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중에 입이 달아 상부수 평가에 들어가지만, 선어와 뭐 배루 쪽에 보면은 그 한 30에서 50 문제 있잖아요. 거기 아까 전에, 아까 거기 토시였어요? 경미식으로 보는데. 네네네. 예, 그런 식으로 토선 해주루에 그 등급 구격이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긴 있는데 토프 상품이니까 저기 등급 단어도 있겠죠. 등급당이 있는데 우리가 알기 때는 거래단위 안에는 없네, 그죠? 등급단에 있을 거예요. 아, 그다음 여기는 있잖아. 자, 보세요. 3kg인가 몇 킬로? 찐토시 있고 마루도 있어. 3kg는 어디서 왔어요? 그래다니요. 어디 거래단위?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냐고? 3번. 자, 배루와 선어가 있어. 네. 해주루는 없단 말입니다. 아, 없어요. 자, 지금 그걸 봐야 됩니다. 배루와 선어가 보고 있는 거하고, 여기에 노는 용어들 있잖아. 마른토, 찐토, 마른토를 자숙시키면 찐토시 되겠네, 그죠? 이런 거하고, 지금 여기에 노는 단어들에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2차 모의고사 경매입니다. 아까 전에 봤죠? 예시를. 저는 찐토시인지 토시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똑같은데,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똑같은데 똑같은가 하면 15초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그걸 보고 시장 가면서도 앞으로도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이제 어제 저거 모의고사 9개인가 7개 있는데 보는데 공우가 나왔어요. 아싸 가을이 했더만 오더라고.
가을이하고 허송홍하고 진짜 헷갈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구분하는데 여기서 등급고객이 특상보통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특상보통이지만 여기는 뭡니까? 간능검사는 뭡니까? 합격이냐 불합격이죠. 그죠? 합격이냐 불이냐. 한만 들어있죠. 예, 조건이 아니면 불이죠. 네. 그러고 나서 자 검사 중에 서류검사 간능검사 정밀검사 중에 보면은 여기가 서류 간능검사 요건이 있죠. 그 다음 정밀검사 요건이 있죠. 그 다음에 간능검사에 보면은 무포장이 있고 포장지 단위 그 올해 놀 때 됐습니다. 이것도 이 개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사의 서류검사 간능 정밀검사 1차 81페이지 이론서 86페이지를 보면 저걸 항상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들고 다녔어요. 아까 제 수분 있잖아요. 여기 볼 때 수분 있었죠. 젤리강도 수분. 약간 얘기했죠. 요거 하고 몇 개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하루에 한 번씩 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시험장 가도 생각하더라고요. 연습도 해보고. 그러니까 논리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그림하고. 형님 아까 한번 넘겨보세요. 여기 있었죠? 걷는검사. 이거 이 그림. 그러고 나서 여기에 76편 여기가 작년에 4회 2차가 여기 놓은 겁니다. 4회 2차가 그 간능검사 요건이 놓았습니다. 정밀검사도 놓았고 이랬던가 그다음 서류검사는 뭐 요건 그 다음에 저 이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 근거를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 다음에 몇 개는 암기가 안 됩니다. 암기를 할 문제가 아니고 자주 봐고 자기가 논리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수분 같은 거 몇 개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드린 겁니다. 그럼 책에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는 합격, 불합격, 그 다음에 보세요. 제가 이제 몇 개만 했습니다. 건제품에 보면 다 있지만, 많은 도수 1, 2, 3입니다. 그 다음, 많은 김, 얼구운 김은 특등, 등회 1, 2, 3, 5개입니다. 마른 우뭇가사리는 1, 2, 3 등회입니다. 이게 우리 2차 범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2차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자, 마른 멸치죠. 몇 개 있습니까? 5개. 5개. 역시, 무슨 밴드인가? 무슨 밴드 세상인가? 누나, 마른 멸치 몇 가지? 형님, 마른 멸치 몇 가지? 딱 하면 죽는 거야. 77, 51, 30.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종류 대멸 중멸 소멸 중례고 아. 이거 합불 판정에 그 몇 가지 가지고 나누냐 종류는 여섯. 5개 맞아. 우리 그거 생각한 특등 거예요. 1등 정도 6개. 그래서 잘못 물어봤으면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종류는 대멸 중멸 소멸 자멸 세멸 5가지 네. 그리고 이 합불 판정에 합격 불합격에는 몇 등급 아니네. 몇 개? 네. 행어 몇 개? 그럼 모르겠는데. 2개? 몇 개? 아니 마린 멸치 같은 아니 한 개라도 아니 모두 1점 이상 받아야지 합격. 한 개라도 0이 있으면 불합격 그거 아닌가? 그거 아니에요? 아니야. 1, 2, 너무 3이래. 헷갈려. 1, 2, 3등입니다. 1등, 2등, 3등이 있습니다. 너무 1등 헷갈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거 선을 정확하게 꺼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천이 있습니다. 실한천 요건하고 가로한천 요건은 다릅니다. 실한천은 1, 2, 3이고 가로한천은 1, 2, 3입니다. 기타 산한천, 설한천은 1, 2등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나머지 있잖아요. 간능검사에서 다 합격 포위에 들어가지 않으면 불합격이지만 나머지 여기 있는 거 마름김, 얼굴김은 5가지 그리고 마른 우뭇가사리는 4가지 그리고 마른 멸치 3가지 한천, 가루한천, 실한천 3가지 내용은 다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산한천, 설한천은 2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합격이냐 불합격입니다. 진짜 많다. 찍어서 올리셔야 됩니다. 지금 하는 거. 그리고 등급국의 10가지의 특상 보통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포장국액에 포장국액 안에 거래단위 포장 재래질이 있어요. 포장국액. 그럼 등급국액에는 특상 보통으로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포장국액과 등급국액은 누가 만듭니까? 생산자가 만들겠죠. 가공업자가 만들겠죠. 수입자가 만들겠죠. 가공업자. 여기서는 보관온도입니다. 보관온도입니다.
내가 보관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뭐냐? 품질 인정은 이 정도가 기준이 돼야 된다는 개념이니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검사하는 시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만들더라도 네가 품질 인정이 될라 그러면 특산품으로 될라 그러면은 아까 수분이 오전에 했습니다. 수분에 대해서 마른 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누나 오전에 쌩쌩한 머리로 생각해 보십시오. 4% 아닌가? 자, 수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쭉 빼면서 뺍니다. 1번 고고 하입이라 그랬습니다. 그건 4. 4. 2번 특산물 3. 3 맞죠? 그 다음에 정밀검사 이쪽에 들어갔죠? 5%. 5%. 이걸 오전에 했습니다. 이거 미리 구분해라 그랬습니다. 3%. 뭐가 3%? 사람 되려면 3% 있잖아요. 응. 3% 아니 지금 얘기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모르겠는데. 자, 하이까지 넘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제3자가 검사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특히 간능 검사 같은 거 우리가 검사를 할 때는 여기서는 그 중심 온도란 말을 씁니다. 중심 온도. 아, 어디 갈 때마다 이거만 돼 정해주다. 중심 온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18이냐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마이너스 5도도 있습니다. 어딘가 감력이 어딘가 마이너스 5도도 있는데 얘는 중심 온도입니다. 보관 온도입니다. 얘는 중심 온도고. 그리고 제3자가 검사하는 입장입니다. 너는 제품을 특이냐 상이냐 보통이냐 우리가 아까 경매를 봤죠. 특등이라 그랬죠. 그죠? 원래 특등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왜? 특등이라는 말은 여기서 지금 어디입니까? 말한 김에 특등이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그냥 턱이면 턱 이렇게 해야 돼. 저것도 바뀌어야 됩니다. 왜? 내가 만든 사람이 출하자가 내가 턱이라고 내세운 겁니다. 그리고 경매사가 판단하니까 턱이라고 봤습니다. 이해갔습니까? 이 등급 구격이면은 특산 보통으로 써야지 특등, 상등, 보통 등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책도라면. 그러나 저는 아까 실무에서는 특등이란 말에서도 그래서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 저렇게 실무를 하는구나 앞으로 바꿔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특상, 보통. 여기서 마른 김, 얼굴 김은 특등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합격, 불합격. 그럼 1은 1등, 2등, 3등 이렇게 씁니다. 정리가 몇 분 합니다. 이걸 정리가 돼야 다른 게 이제 그 법이고 뭐가 들어갑니다. 우선 간단한데 이게 한 3, 40개 넘죠?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헷갈립니다. 자, 그 다음에 특산물 품질인지 아까 준 자료입니다. 수산물을 보면은 건제품, 연장품, 해조류, 백감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맞죠? 근데 이제 건제품의 수분을 보니까 크기와 수분이 있죠. 건제품은 뭡니까? 마른 오징어 수분은 크기는 60이고 수분은 23.0이죠. 그죠? 이게 3회 때 놓은 거죠. 마른 오징어 맞죠?